나라의 TV 방송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항상 나라의 TV를 후원해주시는 애너하임님을 비롯하여 몽영훈님과 조영육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과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향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인터뷰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 밀착에 따라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도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동맹은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에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는데요. 8일에서 9일은 하와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 등을 찾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명품백 사건 사과 의사를 밝힌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읽고 싶다는 뜻의 문자 익십 논란은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규환 실장은 명품백 논란이 거세진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를 입수해 핵심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규환 실장이 주장하는 문자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후보에게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럼에도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하라면 하고 더 한 것도 요청하면 따르겠다. 한동훈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규환 실장은 한동훈 후보가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익십했다는 것이라며 일체 답변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고 들었다며 문자를 보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정중하게 보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일체의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한동훈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규환 실장이 재구성해 공개한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재구성했다고 하지 않았나. 내용이 좀 다르다면서도 익십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행식당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판단 부족이라며 한동훈 후보를 질타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적, 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며 철윤이라는 슬간이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인식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나 마나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공적, 사적 다 떠나 도리와 예의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고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었다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우리 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6일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누가 전당대회에서 열쇠를 뒤집어 보겠다고 이런 자해극을 벌인 것인지 그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부인을 전당대회 득표에 이용하는 이기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후과는 당과 영부인에게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공당의 정무 결정이 대통령 부인이 개인 전화로 보낸 문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상상하게끔 어리석은 장을 함부로 펼쳤다며 이 후과를 누가 과연 감당하게 되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이어 영부인의 거취는 1차로 대통령실에서 당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당 중앙과 협의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대통령실과 공당은 4인 간의 친목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누가 영부인까지 마구잡이로 위험한 비방전에 소환하며 아둔한 자해극을 벌이는가라며 한 언론인의 입 뒤에 숨어 소설과 중상모략, 대책도 없는 견강부회로 전당대회를 퇴보시키는 무책임한 전략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득이 없을 이번 김건희 문자 익십 논란, 이런 정보는 도대체 누가 언론에 흘리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인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 당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자해극의 본질은 무시가 아니라 문자 유출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고리로 한동훈 후보를 비토하려는 연판장 세력의 뒷배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자해극의 본질은 익십이 아니라 문자 유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못난 야당의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참담한 촌극이 펼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꺼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시대정신이라 평가하며 문재인 좌익 정권의 위선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정권이 국민보다 위에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시대의 명언이었다. 한동훈 후보가 발언한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로만 배신자를 외치는 게 좀 약했다고 판단했는지 사적인 문자까지 유출시켜 전당대회 전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해극의 본질은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음이 아니라 문자 유출이라며 한동훈 후보는 총선 전 공식 경로로 용산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일로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받았으니 사과 요구를 모르는 국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익십이 대역죄라도 되는 양판을 벌인 세력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얼치기 충성파라며 그 정점에는 일제강점기 때나 있던 순사의 모습이 어른거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연판장에 가담하려던 한성건 의원은 주변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당 지도부는 그가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 당의 순사 노름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